안녕하세요, 닥터 W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치과에서의 잇몸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치과에서의 잇몸 치료는 크게 스케일링, 큐렛, 잇몸 치료 이 세 가지 안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잇몸이 안 좋으시네요. 잇몸 치료 받으셔야 되겠어요 라든가 아니면 잇몸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럼 대체 잇몸이 안 좋다의 기준이 뭘까요? 판단은 주로 방사선 사진 그리고 프루빙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프루브라는 치과용 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자처럼 눈금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자같이 생긴 기구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깊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짓을 왜 할까요? 잇몸이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는 잇몸 아래 조직이 마치 지퍼로 되어 있는 과자 봉지처럼 굳건하게 잘 닫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잘 안 해서 치태, 치석이 생기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세균들에 의해서 이런 지퍼 같은 것들이 슬슬 풀려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저기 있는 고랑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죠? 저 고랑처럼 보이는 거를 치과 인싸 용어로 치은 열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퍼가 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프루브라는 기구를 넣었을 때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원래는 1mm가 채 안 되는데 그것이 3mm, 4mm까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스케일링으로만은 해결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링으로 해결이 안 된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잇몸 치료라고 하는데 큐렛이라고 말합니다. 이 큐렛이라는 것은 치은 열구를 쉽게 이제 고랑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할 텐데 이 고랑 부분에 있는 염증은 스케일러 팁으로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두껍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면 깨끗하게 제거 안 되겠죠. 그래서 큐렛이라는 치과용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효자손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우리가 등을 긁는 것처럼 고랑 부분에 있는 치아면을 빡빡 긁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치주 조직을 좀 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치아는 머리 부분에는 헤딩처럼 두꺼운 에나멜이라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뿌리 쪽으로 갈수록 점점 제가 입은 이런 가디건처럼 얇은 백악질이라는 것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더 잘 시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 치료할 때는 마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취만 하면 아프지 않거든요. 뭐 하고 나서는 이제 약간 치아가 붕 뜬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씹을 때 조금 불편하거나 먹먹할 수는 있는데 뭐 며칠 지나면 회복되는 것이니까 거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뭐 개 중에는 그래도 나는 이게 잇몸 건드려가면서까지나 별로 잇몸 치료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퍼가 풀려서 나중에 뼈가 내려가서 모든 치아가 한꺼번에 다 빠지는 대참사보다 훨씬 낫겠죠. 자, 그 다음으로의 이제 치주 수술은 스케일링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잇몸 치료인 큐렛으로도 안 되는 더 아랫부분에 이제 염증이 있던가 병소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결국은 치주 수술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수술이라고 하면 겁을 먹게 되죠. 저도 당연히 수술이 무서운데 사실 수술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칼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쓴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큐렛으로도 긁히지 않는 더 아랫부분에 있는 염증을 보이지도 않는데 마구잡이로 막 긁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잇몸을 열어서 열심히 빡빡 깨끗하게 우리의 잇몸을 원래 상태로 복원해 놓고 다시 잇몸을 덮는 과정에서 뼈가 내려갔는데 살은 있으면 살이 좀 거치적되면서 우리가 위생관리를 하기 힘들겠죠. 그거를 이제 술자가 뼈에 맞게 타이트하게 예쁘게 성형을 해줘서 우리가 치아 위생관리를 더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 비유로 하자면 대청소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구 뒤나 아래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되면은 그냥 막 느낌대로 막 하지 않겠습니까? 뭐 심심하면 이쪽 하고 심심하면 저쪽 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깨끗하게 청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마음 먹고 우리 이 부분 아주 작사를 내겠다 해서 가구를 만약에 드러내고 완전히 다 들춰내고 우리가 다 보면서 청소하면 완벽히 깨끗하게 청소가 할 수 있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잇몸을 드러내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거의 웬만한 경우에서 30분 이내로 끝이 나고요. 임플란트를 심는 것 역시 우리가 수술이라고 부르는 것을 감안하면 별로 그렇게 심각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서운 건 아니라는 것 느낌 오시죠?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치주 수술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파 간지럽히는 것 같아 간지러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많이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의 느낌을 들어보면 잇몸이 좀 불편하고 좀 이제 사람에 따라
뭐 사랑니를 뽑고 많이 아픈 분들도 아주 가끔씩은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좀 불편했다, 좀 욱신욱신거렸다 해서 붓기 관리만 잘 해주면 그렇게 큰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은 많이 없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치주 수술도 치과 의사가 봤을 때 가망이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만 권한다는 거. 무슨 가망이냐면 위생관리가 잘 되고 이 사람이 좀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을 엄청 자주 어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집 아무리 대청소하고 가구 다 드러내봤자 뭐하겠습니까? 어차피 다시 더러워지겠죠. 치주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은 아직은 가망성이 있다 라는 말이니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리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평소에 잇몸 관리가 잘 되면 절대 잇몸에 칼을 대는 치주 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결국 요약을 하자면 치과에서의 잇몸 치료인 스케일링, 큐렛, 잇몸 수술 3가지는 정말 간략하게 말해서 어느 부분에 있는 염증을 긁어내냐의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지 그렇게 대단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치주 수술 좋다, 킹왕짱, 하나도 안 아프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고 잇몸에 칼을 대기 전에 양치질 아니면 구강위생 관리를 잘해서 이런 칼 대는 상황을 피하자가 오늘의 골자였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럼 다음번에는 사소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입술질을 좀 더 잘해서 잇몸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